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1부를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만나보기 전에 저희 오늘 국내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4일째 상승을 하면서 9거래일 만에 2,7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0.46% 올랐고요. 2,700선에 안착을 하면서 2,707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역시나 0.97% 오름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922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수급 동향 한번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물량은 많지 않았는데요. 기관은 133억 원, 외국인은 1,030억 원가량 물량을 덜어냈고요. 개인만이 또 홀로 사들였습니다. 1,344억 원대 물량 담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또 담아냈습니다. 327억, 그리고 외국인은 631억 원, 1억 원 각각 담아냈고요. 개인은 오늘 홀로 525억 원가량 물량을 뱉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마감 동향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 1부 순서는 오늘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도 뵙게 됐는데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저 말고도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금요일 1시간을 함께 책임지려고 여러분들의 이 주식시장에서 성공으로 가실 수 있는 안전한 로드맵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온 리더 아더입니다. 네, 아더 전문가님 인사 말씀 들어봤습니다. 저희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톡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아더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한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있지 않은 대신에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8시까지 함께 해주실 예정이거든요. 그때까지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매일매일 시황 전략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수익률까지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한 줄평 시간입니다. 오늘장 증시를 또 전문가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아더 전문가님 어떤 또 한 줄평 준비해 오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한 줄평 풀 거면 확실하게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떤 걸 풀 거면 확실하게일까요? 일단 제가 현 정부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국내 증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일 그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어제는 보여줬었고요. 네. 근데 오늘은 그에 비해서 좀 답답한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국제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어서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협상의 타결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좀 시장의 수급이 이렇게 막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가 오늘 좀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고구마를 먹은 듯 좀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오늘 정부에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발표를 좀 했었는데요. 사실 전일 66만 명이라고 하는 사상 최대 그 확진자가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가 정점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이제 오미크론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가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밝혔었는데 그동안 이 거리두기에 대한 완화를 네. 4명에서 6명 맞아요. 그리고 결국 오늘은 6명에서 네, 8명. 사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국민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갈 거면 좀 24시간 영업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거리두기 인원에 대한 제한을 풀지 않겠느냐라는 좀 기대를 하셨을 텐데 그에 반해서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8명에 12시까지였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실망감이 있지 않았나. 어차피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리오프닝으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각 기업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좀 답답한 장세와 마찬가지로 이 발표도 좀 답답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풀 거면 확실하게 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정부 정책이 좀 언제 좀 나아질지 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처럼 좀 증시도 이에 따라서 좀 활발하게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강 아더라고 검색을 하시면 빠르게 입장이 가능한데요. 저희 중요한 것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얻어가시면 좋을 텐데요.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수익 인증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같이 참여를 하셔서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클래스 코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오토엔 종목입니다. 대기업이 또 중고차 시장 진출에 허가를 하겠다라는 소식에 또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30%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는데요. 오토엔 18,85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오토엔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예, 우선 이 오토에는 자동차에 특화되어 있는 커머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동안 이제 완성차 업계가 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꽤 오랜 시간을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이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데 네. 사실 이 중고차 시장은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큰 그러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앞으로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보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 중고차 시장 업계가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이전에 항상 이 중고차 시장의 문제가 뭐였냐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일례로 들자면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도 아니지만 중고차는 매매를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턴가 이 중고차에도 보증제도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일정 거리 내에 뭐 보상이라든가 환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완성차 업계 대기업이 이러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 중고차에 대한 보증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까진 부분이라든가 좀 고쳐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에 이제 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내는데 2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품 시장까지도 섭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시장 규모가 중고차 시장이 연간 약 250만 대에서 270만 대에 달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비용이 약 30조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런 큰 시장의 중고차 시장에 이 완성차 업계들이 들어서면서 좀 더 고객을 위한 네. 소비자들을 위한 보증 제도가 활발히 된다면 이제는 그동안의 어떤 약간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네.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좀 그동안은 형편성에 어긋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지금 수입차 브랜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독일 브랜드 BMW라든가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네. 이런 그 대기업들에 속하는 이런 브랜드들은 네. 이미 중고차를 인증해서 맞아요. 되팔 수 있는 네, 네. 그것을 인정을 받아왔어요. 네. 근데 국내 기업에만 그것을 허용을 하지 않고 제한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3년여간에 걸쳐서 결국 오늘 정부에서 이것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면서 이 중고차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K카라든가 오토엔을 비롯해서 또 롯데랜드까지 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리오프닝과 연관이 돼서 이 자동차 업계, 중고차 업계가 또 호황을 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렌트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로 인해서 오늘 롯데렌트도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 중에서 유독 오늘 오토에는 상승이 꽤 컸던 걸로 이렇게 제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K카라든가 롯데렌탈 앞으로 SK 렌터카까지 이런 그 차량들 중고 차량에 대한 시장이 좀 더 많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을 하면서요. 이 오토에는 앞으로 이제 좀 더 좀 여유 있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커머스를 통해서 이 자동차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네. 모두 이 플랫폼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예전에 신차 시장이 불과 대수로 따져본다면 144만 대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네. 이제 바로 신차를 뽑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좀 중고차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구매를 해서 유지를 하다가 어느 정도 운전 경력이 쌓이고 실력이 됐을 때 그럴 때 이 신차들을 구매를 하는 그런 성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리스나 렌트를 통해서 직접 구매가 아닌 관리를 받으면서 차량을 운행하는 이러한 세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한 시장이니까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또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 대덕전자가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 호황의 실적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네, 종가 현황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7.99% 오름세 기록을 했습니다. 전거래 대비 1,950원 올랐고요. 26,350원 선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대덕전자 한번 이야기 부탁드릴까요?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패키지 기판으로 호황을 맡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대덕전자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PCB라든가 FPCB 기판으로는 최고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시가총액도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대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로봇 그렇죠. 그리고 메타버스 네. 이 삼성이 그 그렇죠. 두 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삼겠다. 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러한 그 로봇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꼭 따라야 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나와가지고 이 PCB 기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 PCB 기판은 단순하게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림을 좀 보여드린다면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일반 PCB 기판이에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것이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불리우는 FPCB라고 하는 기판입니다. 네. 아마 핸드폰 이렇게 수리센터에 한번 가보시면 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안에 이렇게 칩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좀 휘어지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노트북이라든가 그렇군요. 이런 곳에도 많이 사용이 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전자 산업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이 PCB 기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성장성이 있는 것들인데, 특히 이 대덕전자의 매출액이 올해 작년에 약 1조 원에서 조금 모질라는 매출액을 올렸는데 네. 올해는 1조 2,700억에 달하는 매출액이 나올 것이다라는 네.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1,433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의 이윤이 좋다 보니 탄탄한 실적을 가지고 그러네요. 지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또 이제 BGA라고 해가지고요. 플립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플립칩 반도체 기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고성능이 요구되는, 그래서 이제 CPU라든가 GPU 같은 곳에 들어가는 전기 신호 교환이 많은 그런 네. 반도체 장착이 필요한 기판 사이즈가 네. 바로 이 FC BGA라고 하는 기판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해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네. 이로 인해서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그것을 가장 잘 만들어내고 또 국내에서 네. 제일 탑으로 달리고 있는 기업이 이 대덕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에서 계속해서 이 수급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차트를 보여드리게 된다면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표시를 좀 해놨는데 이렇게 전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네. 이 추세선을 그려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전 저점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 그래서 요즘 단기적으로 봐도 전 저점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 쌍고점을 지금 여기 형성하고 네. 그 오늘 쌍고점을 그러네요. 돌파하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보면 좋을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대덕전자가 아닐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PCB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 중에서도 이 대덕전자는 좀 각별하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또 그 인텔에서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CPU 중에 DDR4가 지금까지는 상용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DDR5로 상용화를 바꾸겠다라는 그런 발표도 하면서 네. 이 대덕전자가 주가가 상승했던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올 2분기부터는 이 DDR5 상용화에 따른 이 실적도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대덕전자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또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DY가 올라왔습니다. 네, 이 종목 삼성전자의 로봇 시장 진출 선언 소식에 또 오늘 17%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종가 상황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17.22% 올랐습니다. 9,800원 선을 일단 보여줬는데요. 네, DY 종목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 이 DY는 그 DY 이노베이트, 그리고 DY 오토, 네. 그리고 DY 파워의 이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자회사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 일단 건설 기계와 자율주행차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산업기계, 유압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바로 이 DY의 자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걸은 정책 중에 하나가 또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네. 그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건설 붐이 좀 일게 되면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설 기계도 호재를 맞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 그 현대차에서 그 자율주행차를 실시해가지고 지금 세종시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2023년부터는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해서 로봇 택시를 미국 일부 지역에서도 상용화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DY 오토라고 하는 자회사에서 현대차와 공동으로 자율차 주행에 탑재되는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탑재된다라는 소식에 이 DY가 연초에 네. 또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 DY라고 하는 이 기업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극한 상승을 보였다가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도 이 탄탄한 기업의 실적 그리고 좋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현대차에서 레벨 4 수준의 자율 주행차가 이제 계속해서 상용화가 된다면 네. 꾸준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DY 오토가 미국 전기차 그 스마트업의 그 기업 중에 하나인 리비안에 또 부품을 단독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네. 소식에 또 호재를 맞았던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요. 네. 앞으로도 이제 지속해서 리비안 이런 쪽이 이제 뭐 좀 기업의 발전에 네. 도움이 될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어제도 이야기를 했던 로봇 관련 해가지고 오늘 이 DY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이제 반려 로봇을 만들어내는 기업인 서큘러스에 지분을 투자를 했었고 거기에 약 10%에 달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기업의 이렇게 기본적인 재무도 이렇게 살펴보면 매출액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차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기업 재무 상황도 보여드렸고요. 네. 좀 이 DY 차트를 먼저 좀 살짝 보여드린다면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꾸준히 좀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지난해 말 네. 자율주행차 이야기가 부각이 되고 로봇이 부각이 되고 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가 올 초죠. 1월에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랬는데 아까 보셨듯이 기업의 재무도 좋고 네.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도 가지고 있는데 네.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약간 조정세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이 DY는 뭐 앞으로도 이 충분히 자율주행 관련 그다음에 건설기계 관련해서 꾸준히 지켜보면 네. 좋을 종목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또 특징 종목 DY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저희 그럼 또 다음 준비된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유일 로보틱스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코스닥 상장 첫날부터 따상에 또 성공을 하면서 30% 상승세를 또 보여줬는데요. 네, 종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30% 오르면서 26,0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거래 대비 6,000원가량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예, 유일 로보틱스 오늘 상장한 종목인데 이 상장할 때 공모가가 10,000원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오늘 그 두 배인 그러네요. 2만 원대의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요. 잠깐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네. 물론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로봇주들이 가는 그런 맞아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 유일 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이 돼서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산업용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네. 그러한 기업이에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로봇 산업이
주를 이루게 될 텐데 네. 거기에 걸맞게 또 어제 삼성이 정책적으로 이 로봇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상장을 하면서 수혜를 받은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좀 이렇게 간단하게 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그림으로 딱 보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공장 자동화 설비 시스템이죠. 예, 근데 이거를 사람이 직접 다 옆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네. 분석을 하고요.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네.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데 거기에 뭐 가동되는 네.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이 있지만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시간 아니면 뭐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임금이 되게 비싸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로봇 산업이 이런 그 공장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소시킬 수가 있고 네. 또 요즘 같은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장 가동화가 차질을 많이 빚을 때 이런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공장 가동률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이런 공장화 시스템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바로 이 유일 로보틱스다. 그리고 이 팩토리 구축의 전문 솔루션을 네.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일 로보틱스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또 이런 그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로봇을 제작해내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 네. 물론 이제 삼성이 지금 로봇을 주력 사업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국내 기업들은 이 삼성과 연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고 네. 또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이제 우리가 로봇 관련돼서 이 산업이 발전을 해 나갈 때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요. 재무도 보면 오늘 상장을 했는데 그 3년 재무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봇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2017년에 로봇 관련 매출액이 네. 약 200억 달러가 조금 넘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는 700억이 넘는 수준으로 상승을 한 그런 시장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인해서 이 로봇 관련주들은 꾸준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장을 하고 따상을 하긴 했지만 네. 물론 이제 주가가 조금 밀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좀 이렇게 관심 포트에 담아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또 뭐 지속해서 국내 그 로봇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았던 시기를 이렇게 보면 삼성이 네. 로봇 부서 이야기하고 연초에 네. 그리고 또 세계 가전 박람회 열리면서 거기에 삼성 외에도 이제 현대차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로봇 관련 이슈들을 터뜨렸으니까 앞으로도 또 이 로봇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꾸준히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로봇이 이 산업용에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서비스라든가 또는 어떤 뭐 이립보행이라든가 사립보행 할 수 있는 이런 산업용 로봇 네. 외에도 군사 장비까지 많으니까 좀 로봇 관련주들은 조금씩 이렇게 매집을 해나가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도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기업이니까요. 꼭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또 마지막 종목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SPG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발 호재 속에 이 로봇 관련주들 역시 또 강세를 보이면서 5%대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종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전거래 대비 650원 올랐고요. 13,300원 선에 마무리가 된 SPG 종목입니다. 네, SPG까지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이 SPG라고 하는 기업은 이제 감속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소형 모터 전동력 응용 기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네. 로봇의 관절 그렇군요. 이런 데 들어갑니다. 자, 모터를 이용을 해서 네. 힘을 전달을 하는데 네. 거기에 기어를 이용을 해서 그 힘을 제어하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바로 이 SPG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네. 사실 이 SPG라고 하는 기업은 이렇게 뭐 정밀 그 감속기까지 만들지 않고 모터 부품 하나만 가지고도 네. 충분히 이렇게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기업인데, 예전에만 해도 이런 전동 공구에 대해서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관절을 꺾는 이런 그 네. 로봇 이런 것들이 다 원가가 굉장히 비쌌어요. 자, 보시면 이제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것이 그 감속기.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관절 속에 들어가면서도 힘을 구동할 수 있는 모터. 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네. 요즘 이 산업용 로봇만 해도 관절이 막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세네 개씩 이어지는데 그러한 곳에서 힘을 제어하고 그 힘과 함께 로봇의 관절을 제어할 수 있는 감속기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바로 이 SPG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일본과 독일 감속기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 SPG라고 하는 기업이 참 대단한 것이 네. 1990년대부터 이러한 그 감속기 시장에 뛰어들어서 네. 자체 생산화를 목표로 달려왔고 네. 거기에 대한 연구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감속기의 점유율을 55% 네. 정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SPG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일본의 그 기업에서 OEM으로 제작을 해서 판매되는 그러한 제품에 이 기업의 제품이 다 대부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이 감속기 시장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커질 것인데 어제 오늘 이어서 그냥 계속 로봇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네. 로봇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맞아요. 특징주들이 다 그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맞아요. 보여지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 SPG라고 하는 기업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네. 시설 투자도 지금 계속 감행을 하고 있고 또 이 앞으로 초소형 정밀 기계 그러한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이 더 세심한 감속기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아끼고 있지 않은 이 SPG라고 하는 기업은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속기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SPG.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감속기가 인정을 받기 이전에 네. 굴지에 뭐 이런 기업들이 없었던 상황에서 S기업에서 네.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이 제품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면서 네. 고객층이 늘어나게 됐고요. 지금 이제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 납품까지도 하고 있으면서 해외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수출의 의존도가 약 7, 80%. 그러니까 역으로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이런 감속기나 이런 것들이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서 수입을 해다 사용을 했다면 네. 이제는 역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그 수출에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SPG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혹시 SPG 뭐 준비해 오신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 보여주실 수 예, 있나요? 수급 상황 이렇게 좀 잠시 보여드리면요. 외인과 기관이 계속 이 수급을 매집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네. 연간 이윤 매출액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천억 원 정도에서 3,100억 원 정도에서 2020년에 3,500억 그리고 2021년은 4,1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액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꾸준히 103억에서 181억 그리고 지난해에는 234억으로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차트도 살짝 한번 보여드린다면 네.
이게 지금 그 SPG 그 기업의 차트인데요. 이 차트가 지금 저점인 요 부분 여기를 찍고 여기 지금 빨갛게 그려져 있는 이 선이 바로 추세선이에요. 네. 이 추세선의 하단 부분을 터치를 한 이후에 또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전 고점 부분을 돌파를 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올 초에 잠깐 조금 주가가 눌리면서 조정을 받아왔는데 이 매물대 부분을 터치를 하면서 이 가격을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 지금 오늘도 보면 이렇게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로봇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거기에 어떤 것들을 납품하느냐, 특히 이 SPG가 납품하는 이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제 이 그 원가의 20-30%를 차지했던 부분이 감속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예, 이런 고가의 고 제품을 지금 이 SPG가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기업에 대한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SPG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링크를 타고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아더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한데요. 저희 중요한 것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20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고 수익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잡아주시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인증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들어오셔서 목소리부터 굉장히 신뢰감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실제로도 정말 매일매일 수익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률도 내주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희 주시간 필살기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광 필살기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님의 또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일단 좀 엔데믹 리오프닝 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하시고 싶으신 게 뭘까요? 엔데믹이 온다면 저는 여행을 일단 가고 싶고요. 여행. 네, 여행도 가고 싶고 어제 말씀해 주셨던 그 피부과도 빨리 가고 피부 싶고요. 관리도. 네. 예. 그런 것들 하고 싶어요. 일단은.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히든 종목, 네.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은 엔데믹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그런가요?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지금 국내 뿐만이 아니라 외국까지도 이 리오프닝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까지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엔데믹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네. 리오프닝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리오프닝 관심주들이 많이 좀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러다 요 근래 며칠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행 그러면 또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시죠? 여행하면 아무래도 항공이나 아니면 호텔 뭐 이런 쪽이 예, 생각나죠. 그렇죠. 네. 호텔이라든가 항공. 근데 항공주들이 오늘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어제는 굉장히 어제 잘 좀 가는데. 잘 갔죠. 네, 예. 쉬어갔던 건가요? 물론 오늘 장이 쉬어가는 장이었어요. 네. 어제 단비가 내리고 그쵸. 오늘은 좀 쉬어가면서 네.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 항공주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유가입니다. 맞아요. 유가가 유가에- 다시 상승을 하면서 네. 100달러를 넘어가니까 그쵸. 이 항공유는 특히나 맞아요. 일반 유보다도 더 비싸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뭐 항공업계에서는 약간의 어떤 원가 절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주는 좀 주춤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 엔데믹과 여행과 관련해 가지고 항공주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네. 좀 여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여행과 같아요. 관련이- 네. 자, 그럼 여행 그러면 떠오르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여행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호텔 쪽이 또 떠올라서 네. 호텔 신라 이런 거. 호텔 신라. 네. 예, 좋습니다. 호텔 신라. 아니면- 네. 일단 이제 뭐 우리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좀 호황 아닌 호황을 봤던 게 호텔 쪽이기도 해요. 그렇죠. 맞죠. 네, 호캉스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네. 외국을 못 나가니까 그쵸. 호텔 안에서 가족과 맞아요. 함께 연인과 함께 이렇게 보내는 그런 호캉스가 조금 호황을 보기도 했는데 네. 문제는 그마저도 자유롭게 못 맞아요. 다녔다라는 거죠. 그쵸. 이제 이게 이제 열리고 나면 이런 것들도 이제 국내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나가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네. 그러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다가오는 21일부터는 입국 후에 자가격리가 완전히 해제가 됩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4월이 넘어가면 네.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이제 그런가요? 자가격리를 하지 네.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의무가 면제가 되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그쵸. 해외여행 수요가 지금 폭발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일 보면 CJ 온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채널에서 네. TV 홈쇼핑하고 T-이커머스를 통해서 이 해외 여행 상품을 판매를 했어요. 자, 근데 한 여행사에서 판매를 한 하와이 패키지 여행이에요. 네. 방송 1시간 동안에 약 1,200여 건의 문의가 들어왔다고 하고요. 주문 금액만 약 90억 원이 넘었다고 해요. 90억 원이요? 예, 여행 경비로 소요되는 금액이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네요. 자, 근데 이러한 그 방송이 언제 있었느냐? 네. 지난해 11월 28일 리오프닝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군요. 이런 그 유럽 패키지 방송을 마지막으로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이전에도 물론 이제 괌 사이판 그쵸. 트래블 버블 해가지고 네. 우리는 괌을 사이판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겠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자가 면제 뭐 이런 비용까지도 네. 지원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 이 티켓팅이라든가 그렇죠. 그죠? 그리고 현지에 가서 뭐 방문을 할 수 있는 관광지라든가 네. 유적지 이런 것들을 둘러보시게 될 텐데 이런 여행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종목들이 떠올리실 그러니까요. 거예요. 우리나라 여행업계 하면 일단 하나투어, 그쵸. 모두 투어, 뭐 노란풍선, 그쵸. 뭐 많은 기업들이 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기업은 굉장히 좀 유망한 상승 폭을 네.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티켓팅이 예전에는 다 그냥 중간 수수료만 받아서 이렇게 네. 기업에 수익을 냈다고 하면 네. 이 기업은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네.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리오프닝 주들이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요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저의 전략은 항상 저가일 때 선취매를 해서 좀 빨리 많은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네.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여행주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것은 노란 톡방에 오시면 그쵸. 다음 주에 제가 노란 톡방에서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과 함께 정확한 매수 타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히든 정보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물음표를 또 남겨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히든 종목을 여러분 다음 주에 공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더 전문가님 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옆에 있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톡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저희 중요한 것은 톡방은 방송 중에만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아더라고 검색을 하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들어오셔야지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을 공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명을 들으셔도 윤곽이 잡히셔도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모르시면 소용이 없거든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잡으셔서 같이 수익률 좀 얻어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읽으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그러면 저도 톡방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매일매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수익 인증을 좀 남겨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께서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내주고 계셔서 굉장히 정말 좋은데 수익률 자랑 한 번만 해주실까요? 예, 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금 3월 같은 경우에는 7종목을 가지고 약 72%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많은 종목을 가지고 막 사들여가지고 거기서 2%, 3%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진짜 갈 놈,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좀 찾다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이렇게 종목을 많이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드리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도 하고 또 하락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가에 대한 방어, 그죠? 그래서 대처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혼자 하시기에는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주린이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 톡방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주린이 분들을 위한 교육도 병행을 하고 있고 왜 이 기업이 이렇게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브리핑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저희 노란 톡방에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 함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다음 주에 갈 종목을 저희 노란 톡방에 와 계시는 어제 새로 들어오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분명히 다음 주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 어떤 기쁨을 드리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 톡방에서 다음 주에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수익률 안정적으로 또 보여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현재 밑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을 다음 주 장이 시작이 될 때 또 공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종목에 대한 종목명을 알아도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혼자서 잡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매일매일 톡방에 이렇게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잡아주시니까요. 같이 입장을 하셔서 매매 전략을 좀 얻어가시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1부 순서는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방금 알려드린 대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아더라고 검색을 하셔도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검색을 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2부에 잠시 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